자, 실전 모의고사 18회 함께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들 나옵니다. 예, 제가 몰라서 넣은 것도 있고, 실수로 넣은 것도 있고, 혹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넣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전이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고조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이것도 앞에서 푼 것 같은데, 위만조선은 성장관에서 진번 임종을 복속했고, 맞아요. 그죠? 대표적인 무덤은 널무덤이다. 왜 그래요? 철기니까. 그죠? 널무덤과 독무덤, 철기니까 위만조선은 완벽한 철기 시대잖아. 위만이 철기를 처음 수용한 건 아니에요. 철기는 뭐 했다 그래야 돼? 본격 수용했다 해야 되지. 철기는 이미 BC 5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BC 5세기면 언제야? 단군 조선이지 위만조선이 아니잖아. 아주 정확히 말하면 단군 조선이냐 기자 조선이냐 요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무슨 조선이 아닌 건 확실해요. 기자 조선이 아닌 건 확실하죠. 우리 소희 표정 봐.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BC 12세기 무렵에 누가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인 기자가 동쪽으로 왔대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때부터 무슨 조선이라고 우기는 거야? 기자 조선이라고 우기는 거지. 자, 그러다가 언제야? BC 194년부터 이게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위만 조선인 거지. 그럼 BC 5세기는 여기쯤이니까. BC 5세기는 여기쯤이니까. 이걸 단군 조선. 어려워 보니 이걸 기자 동네석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야? 단군 조선인 거지. 그럼 여기서 어때요? 기자를 인정하는 쪽은 뭐야? 기자 조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무슨 조선이다? 위만 조선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BC 108년 멸망할 때까지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은 진국으로 가서 한 왕이라 자칭하였다. 그죠? 예. 한서지리제 전에 8조부에 하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사형. 그까지죠.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이거 뭐야? 부여의 사주목의 법이니까 틀렸어. 위만조선은 망명객들과 토착세력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토착세력은 상, 그래 조선상, 노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 2번. 자, 요거는 어느 시기인지 시기 파악해야 되겠죠. 위만 보면 이건 관계통화이지만 아래를 봐야 되겠죠. 한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남한강까지 완전히 다 먹었다. 누구야? 장수왕 때잖아. 그러니까 몇 세기? 5세기죠. 5세기 장수왕 때. 요 강을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강 찍으러 한번 찍어보세요. 한강은 찾았죠. 근데 한강은 무슨 강 있어? 북한강 있고 남한강 있지. 그 북한강, 남한강 만나는 곳이 뭐라 그랬어? 양수리라고. 데이트하기 좋다 그랬잖아. 두물머리, 양수리. 거기 가면 팔당댐 있고 실학박물관 있고 되게 좋다니까. 꼭 가보세요. 거기. 그 위에 무슨 강 있어? 예성강 있어. 이거 PPT로 띄워서 보면 더 좋은데 예성강이라고. 그 예성강을 하구 쪽에 뭐가 있어? 병란도가 있고 그 예성강의 큰 도시가 뭐야? 개성이지, 개성. 자, 한강 밑에 큰 강이 뭐야? 왼쪽 편으로 큰 강이 뭐야? 이게 금강이고 금강유역에는 뭐가 있어요? 웅진과 사비가 있는 거야. 금강유역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큰 강, 이게 무슨 강이야? 낙동강인 거지. 그래서 낙동강 경계로 오른쪽이 주로 뭐야? 신라 쪽이죠. 보이죠? 그 낙동강 경계로 왼쪽이 뭐다? 가야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직은 가야 연맹이 있는 거잖아, 지금. 5세기니까. 가야는 6세기까지 존재하니까. 자, 고구려는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지역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이건 누구야? 광개토지. 가야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그죠? 장수왕은 5세기 후반까지 가니까. 정답은 2번이고. 신라에서는 이사금이라는 왕의 지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사금 언제야? 3대 유리 이사금부터 16대 흐레 이사금까지잖아. 그러니까 4세기 중엽 356년에 뇌물 마리간이 왕이 되면서 뇌물부터 뭐한다? 이제 마리간 총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죠. 4세기 중엽 이전이다. 라고 봐야 돼요. 백제는 익산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고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요건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 국가제기도 나왔잖아. 예, 미륵사지 석탑 복원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익산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고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다가 누구야? 무왕입니다. 무왕. 7세기. 정답 2번이고요. 3번.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이야. 1번. 중원경과 어떤 현에 속한 4개 촌락 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3년마다 작성되었다. 뭐가 딱 한 글자가 틀렸죠. 뭐 중원경 아니고 뭐 서원경. 서원경 어디라고요? 청주. 외워야 돼요. 서원경 청주. 중원경은 충주고 서원경 청주 중원경은 우우. 그죠? 그래서 서원경 청주. 삼국시대 신라의 경제 상황. 뭐가 틀렸어요, 여기는? 삼국이 아니고 뭐 통일신라. 그렇죠. 자, 3번. 인구, 토지, 생산 자원에 대한 증감이 모두 나타났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 아니, 인구 증감, 생산 자원,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증감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토지는 증감이 없다고 그랬잖아. 외워야 돼. 토지는 증감이 없다고 그랬어. 가오는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소고법으로 푸는 거야.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잖아. 공연, 요거 기출문제 선지입니다. 공연과 계연을 구분했다. 공연이 뭐고 계연이 뭐냐? 어렵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걸 이해하려고 들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공연과 계연. 이때 말하는 연이 뭐야? 상상연, 하하년. 나누는데 뭐야? 구등호재로 나누잖아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봅니다. 순서대로 해보자 그랬어. 백제 놀이사치기에는 일본의 불경불산, 무슨 임금때야? 성왕때지, 성왕때. 성왕때니까 552년 성왕때. 원광은 걸사표를 작성하여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는 이제 7세기 초에 608년. 무슨 왕 때? 진평왕 때. 진평왕. 진평은 579년에 왕이 돼서 632년까지인데, 요걸 계기로 이제 수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잖아. 612년 2차 여수전쟁. 원효는 화쟁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중관파와 유식파의 통합을 강조했다. 중관파, 유식파. 맞아요, 이거. 이거 언제? 7세기 후반. 원효가 617년생이니까. 진표는 금산사에서 법상종을 열었고 점찰법회, 점치는 것 통해서 불교 대중화시켰다. 이건 경덕왕 8세기. 경덕왕. 외워야 돼. 경덕왕은 노국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순서가 그때 어떻게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 경덕왕에서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 누구 더 추가했는가? 진표까지 추가해 두셔야 됩니다. 5번. 미추신 구간이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 신이 알게 된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태조로부터 경조리까지 다스당의 정치와 교화에 본받을 만한 경기로 삼을 만한 잘못을 기록하고 시무책을 종부에 나누고 국왕께 올립니다. 문제를 다르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낸다면 신이라고 밑줄 할 거야. 또 다르게 낸다면. 미추신 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누구야? 최승로. 최추원 아니고 뭐라고요? 최승로다. 같은 경주 최씨이긴 하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일단 나이 차이가 857년생과 927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일단 70살은 나는 사람. 이때 국왕은 누구라고요? 성종이죠. 성종. 지방 5도 양계, 4도부 8목 누구? 현종. 성종 때는 10도제였어요. 10도.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없어진 실록을 다시 편찬했다. 이건 현종 때 시작했다가 덕종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왜 거란의 침략으로 실록이 불타없어지지? 이건 뭐야?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수도가 함락됐으니까 실록이 불탔겠지. 저기 뭐 변방에 실록을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불탄다 그랬어요? 2차 때 수도가 함락된다 그랬잖아. 1차 때 불타지 않겠지 당연히. 1차는 누가 막아내는 거야? 서희가 미쳤구나. 서희가
이빨로 털어가지고 어때요? 물리치기 때문에 강동육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잖아. 2차 때 개경이 함락되잖아. 그때 아마도 불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해야지 물리친 다음에 현종 때부터 시작해서 독종 때 완성했다.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정말 다행이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고려가 심플한 거예요. 조선에 비해서. 조선이 얼마나 복잡해. 국자감을 정비하고 천연각, 보문각을 설치한 거 누구야? 이해종. 이해종은 복원궁도 알아야 되고 간무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많죠. 그죠? 예. 호족들의 무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를 제작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이런 거 하겠어?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또 자리를 잡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호족들이 이제 무슨 제도? 호족을 이제 뭐로 만든다고요? 향리. 향리 제도를 마련한 것도 누구야? 성종태전.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갑니다. 고려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자세히 보면 못하다. 모습이 아니자. 모습이지. 아, 이런 귀여운 오타를 내다니. 무슨 사슴도 아니고. 외거노비가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기억나죠? 그죠? 평량을 보면 외거노비였는데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때요? 벼슬을 사기도 했잖아. 지방형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들에 진입할 수도 있었지. 맞아요. 기억류는 맞아요. 궁중 잡리를 맡는 내료직은 뭐야? 남반. 중앙각사에서 기록이나 문보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한 건 뭐? 서리. 그래서 뒤바뀌었죠. 디귿과 리을은 바뀌었어요. 정답은 2번. 7번 갑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그랬어. 문종은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여 관악이 쇠퇴하였다. 문종 때. 누구? 최충. 문헌공도 다른 말로 뭐? 구제학당. 그래서 이걸 비롯한 사립학교 12개가 사학 12도잖아. 자, 사학 12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방에 있었다? OX야. X야. 어디겠어? 아, 여기를 누가 가서 문벌 귀족들이 주로 갔겠지. 문벌 귀족들이 어디 살고 있어? 개경에 살고 있지. 사학 12도 어디 있다고요? 개경에 있다고요. 사립학교 12개. 아니, 사립학교가 지방에 있으면 사립학교는 일단 뭐가 비쌀 것 같아? 학비가 비싸겠지. 지방에서 어디 뭐 부안에서 사립학교를 간다, 뭐 군산에서 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평생은 좀 되려나? 힘들어요. 사과나무를 몇 그루 팔아야 돼. 성종은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을 강화했다. 맞죠? 요건 맞아요. 충렬왕은 경사조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교육하겠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맞는 말이라고. 그렇지. 자, 뭐가 틀렸어? 성경만에 공자 초상화를 비치하고 공자사당의 문묘걸 이것도 누구야? 충렬왕이지. 공민왕 아니잖아. 하나 더. 서막전을 설치했다. 무슨 왕이야? 충렬왕. 서막전은 뭐 하는 거? 양형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서막전 설치한 것도 충렬왕. 문묘건립, 경사교수도감, 서막전 전부 다 충렬왕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8번. 조선시대 통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아직 치킨 살아있니, 소희야? 아니요. 1번부터 날아갔어. 아니, 1번 지난번에 한 거야. 언니는 살아있네, 뭐. 다 맞았다. 아니야. 언니는 2번에서 날아갔어. 아, 니네 둘이 정말 친할 수밖에 없겠다. 전 2번은 맞았어요. 잘했어. 언니는 1번 맞고, 그럼 둘이 합해서 이제 다 맞으면, 뭐 치킨 반말, 치킨 하면 안 돼. 반말이라도 하자고? 반말이지. 됐고요. 수영이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좀 정직하다고. 우리 태용은 빠박이들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교회 다니죠? 엊그저께 부활절에서 계란을 먹었죠. 정말 얼마나, 왜 동네가 안 좋은 동네 사나 보다. 웬만하면 뭐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때로 와서 막 십자가 들고 와서 계란 주고 이러고 가던데? 우리 동네 보니까 막, 어떤 교회에서 때로 나와가지고 주말에 쫙 다니면서 길 가는 사람한테 다 그냥 계란 주더라고. 계란 주는 건 애기들이 주더라고. 막 달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귀엽게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우린 다 성당 다니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성당에서도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먹었지. 부활절 계란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뭐 믿고 안 믿고가 뭐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하지. 이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킨을 지켰군요. 자. 8번 몇 번이야? 소희 몇 번? 네가 박찬호냐? 빨리 얘기해. 오, 맞았어. 1번. 1번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1번. 중에 고인 1번하고 3번 중에 두 개 고민이었다고. 자, 승문호는 임금의 교지야. 임금의 교지 작성 뭐라고? 예문관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승문호는 뭐 하는 거라고? 외교문서 4대 관계 외교문서. 승문호는 외교문서 작성하는 거야. 임금 교주는 뭐야? 예문관. 임금의 말씀을 짓는 거. 교지 작성은 예문관. 매일 국왕이 편전에 나와서 의정부 육조 대신들, 측근에 보필한 시종신, 홍문관, 상하는 사안부, 예문관, 승정원 대신들을 만나 토의하는 것을 상참. 자, 기억나? 상참과 윤대는 뭐 한다? 매일 한다 그랬지. 차대는 한 달에 6번. 그래서 차별대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참, 그 다음 뭐라고요? 윤대, 그 다음에 차대. 사실은 이 문제는 2번, 3번, 4번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야. 상참, 윤대, 차대. 이게 뭔지도 알아두라고. 그리고 이제 정답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1번을 오답으로 만든 거잖아. 지난번에는 뭐 어떻게 정답 만들었어? 차대를 매일 한다. 매일 한다. 그래서 오답 만들었던 기억나요? 그래. 봐. 언니를 봐봐. 앞에 거 쫙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제 막 기억이 나잖아. 또 틀렸어요? 태형이 비웃었어. 태형이 속으로 뭐야? 풀면 뭐해? 막 이러고. 아니야.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들어오면, 막말하면, 그 정도 공부해서 이 문제를 다 맞추면, 막말하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주민센터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야지. 아니면 뭐, 부청이나 시청에서 방지 안전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린 인간이라니까.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야. 잘 까먹는 인간이야. 9번 갑니다. 리추신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왕께서 이상적 유정치를 위기에 서울과 지방 천간 선비를 중요했대. 먼저 잘 들어야 돼. 그건 잘 봐야 돼. 이상적 유정치를 위기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천간 선비를 중요했다. 뭐야? 누굴 등했다는 얘기야? 사림을 등했다는 얘기잖아. 이들은 소학. 자, 사림들은 뭘 중시했구나? 소학을 중시했구나. 소학으로서 인재를 기르고 여시 향약을 시행하여 백성을 감화시켰다. 향약을 최초로 시행했네. 그럼 누구야? 중종 때 누구야? 조광조잖아. 그러나 당시 젊은 사람들이 태평정치를 위기에 극복하여 너무 서두른 패단이 없잖았다. 이에 배척당한 구신들 누구야? 훈구지. 불만 푸고 김효년의 만극한 화, 무슨 사와? 김효사와 일시에 많은 선비들이 위대거나 죽임을 당했다. 심의겸, 이거 뭐 무슨 임금 때야? 중종 때잖아. 심의겸 등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형성됐다. 누구야? 선조 때지. 동인서인은 선조잖아. 을묘외변 1555년 일본과 이시단전 뭐야? 명종 때. 1555년 명종 때 을묘외변입니다. 이걸 계기로 뭐라고요? 비변사가 어떻게 된다? 상설기구가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승 당리학 체제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었다. 북부지방까지 다 된 건 뭐야? 니탕계난. 하나 더. 1556년 무슨 법 폐지? 직전법 폐지. 다른 말로 전주정격제 완전 소멸. 이것도 언제야? 명종 때. 하나 더. 1559년부터 3년간 황해도 9월산을 무대로 활약하든 썰치든 도적, 두목, 임꺽정. 그래. 다 이게 무슨 때야? 명종 때. 하나 더. 12살 먹고 어린 나라에 왕이 됐으니까 문정 왕후가 섭정하면서 이 아줌마가 누굴 좋아해? 그래. 보우라는 승려. 활동한 것도 언제야? 명종. 승과가 부하라고. 기억나죠? 그죠? 예. 다 명종됩니다. 궁정 세력이 정부 세력을. 자, 그래서 궁정 세력이 정부 세력을 공격. 신수근, 임사홍, 이런 간신들이 부중파, 윤필상, 이런 애들을 공격해서 화를 입힌 거. 이거 무슨 임금 때? 연산군 때. 무슨 사와? 갑자사. 형식적으로 뭐야?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대비 윤시 문제.
하지만 이건 무슨 파와? 궁중파와 부중파의 대결에서 무슨 파가 승리했다? 궁중파가 승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절대 권력을 누리죠. 하지만 절대 권력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1504년이 갑자사하고 1506년이 중종 반정이니까. 여진족과 외국 문제 대비하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 설치 언제? 1510년 삼포회라는 계기로 무슨 임금이 만든 거야? 중종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중종. 정답은 4번. 10번. 가나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조는 수전이 1결이면 미국 선도 한전이면 30도 정하고 그 이상 거두는 건 엄벌한다. 최대 1결달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정하고 어떻게 한다? 10분의 1 내는 거잖아. 대신 답험 손실법에 의해서 흉년 들은 만큼 어떻게 한다? 줄여준다. 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과전법이죠. 토지조선은 비옥도와 연분에 높고 낮으면 거두나 감사는 읍에 연분을 살펴 정하되 각 읍마다 이때 말하는 각 읍이 뭐겠어? 부목군현을 말하는 거야. 10분 기준으로 삼아서 소출이 10분이면 상상, 9분이면 상중. 그래서 상상부터 하하년. 연분 9등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전분 6등, 연분 9등. 소위 말하는 세종 때 공법이죠. 가는 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서를 거두었다. 맞죠? 연분은 지역 단위 결정하는 거 맞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몇 등급? 9등급이야, 6등급이야. 6등급.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이고 풍년이 9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 또 틀렸어? 주말에 잘 잤나 봐. 얼굴은 뽀얗게 이뻐졌는데 머리까지 뽀얘지면 어떡해. 어? 아니 얼굴은 푸석하더라도 뇌가 빛나야 될 거 아니야. 얼굴만 뽀얗고 뇌까지 뽀얘지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 틀리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중으로 타격이 온다고. 네 경쟁자들 다 맞아요. 네가 틀려버리면 넌 영어에서 걔들보다 2문제를 더 맞아야 돼. 쉬운 거 아니잖아, 그지? 실수하면 안 돼. 나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세종은 15년간 시험 과정과 여론조사를 거쳤으며 성종 때 전국적으로 시했다. 이거 맞아요. 성종 때 전국 시했고요. 15년간 시험 과정과 여론조사. 얘기했잖아. 17만 2천 명 넘게 여론조사 했다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과 같이 양반 사회를 비판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반이란 사죽이다. 정성고래 양반이 블라블라블라. 관가에서 내준 환자. 환자가 뭐야? 환곡이야, 환곡. 빚을 졌다. 그래서 마을 부자가 양반의 위세를 부르해서 양반 사겠느라고 그냥 양반이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이게 뭐야? 양반전이죠. 누가 쓴 거야, 이거? 박지원. 자, 질문. 박지원의 양반전은 한글 소설이다. OX야. X지. 한문 소설이잖아. 오, 한글인데요. 번역해서 그런 거잖아. 한문 소설입니다. 한민명 전의에서 한전론을 제안하였는데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면 토지소유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야. 맞지? 관홍소초의 부록의 한민명 전의에서 뭘 정했다? 한전론을 정했다. 이때 한전론은 뭐야?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고 이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건 이 정신이 어디로 이어진다? 해방 후에 이승만 정부의 무슨 개혁? 농지개혁에 보면 얼마 이상을 가질 수 없다? 3정보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뭐야?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하는 거잖아. 하한선을 정하는 한정론도 있잖아. 이게 누구야? 이게 한전론은 뭐야? 영업전익에서 뭘 정하는 거고? 하한선을 정하는 거고. 요건 뭐야? 상한선을 정하는 거. 수리와 선박 이용, 화폐의 통의 필요성 주하였으며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맞지? 정조가 일으킨 문체 반정의 주 대산 인물이었지. 박준호 뭐야? 열하일기. 맞잖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건 호민론. 이건 누구야? 허균이야. 허균. 허균이야. 허균. 이게 한 번만 나왔으면 내가 선택지를 안 썼을 수도 있어. 근데 2번 이상 나왔어. 기출문제에서. 물론 7급에 나오고 막 이랬지만 어쨌거나 이게 누구야? 홍길동전 쓴 사람 누구야? 허균. 허균. 홍길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관공서 가서 예시 봐봐. 다 누구라고 써있어? 홍길동이라고 다 써있어. 가봐. 예시는 예외 없이 다 홍길동이야.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홍길동인지 몰라. 박보검 이러면 안 되나? 근데 다 홍길동이라고 써있어. 희한해. 혹시 홍씨랑 결혼하거나 나중에 아들 이름을 길동이라고 지어봐봐. 내가 완전 태어날 때부터 인싸되지 않겠니? 온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다 어때? 오, 홍길동이다. 막 이러고 굉장히 한 번 더 쳐다볼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릴 때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어야 된다. 그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사춘기가 오면 이제 호부호용을 허하노라 말고. 그래도 얘가 집을 나갈까? 모르겠다. 하여튼 왜 그러지? 어느새부턴가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냈을 거야, 그지? 다음에 다 홍길동이야. 중요하죠. 시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2번. 다음 책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선현의 성학의 중요한 것을 그림과 해설로 만든 것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또 신이 새로 그려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반복하여 보시고 성학을 따르시면 나라와 백성 모두에게 다르게 낼 수도 있다. 전하 밑줄 딱 하는 거지. 전하는 누구? 선조. 선조.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뭐야? 왕왕자야, 왕왕자. 임금이 뭐가 돼야 돼? 임금이 뭐야 돼? 세인트가 돼야 돼. 성인이 돼야 된다고. 우리 성인 군자 그랬잖아요, 그지? 임금은 만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 그러니까 성학이야.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학 뭐가 있고?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준 뭐야? 성학 10도가 있고. 집요하게 신하가 임금을 성인의 경지에 들도록 가르친다. 이게 뭐야? 성학 집요가 있다. 지금은 성학 10도잖아, 지금. 누구야? 이황이지. 집요는 누구라 그랬어? 이가 집요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 기억 안 나? 성부터 이름까지 한 글자만 고집하는 집요하는 사나이. 집요한 사나이. 누구야? 이. 이는 성과 이름을 한 글자만 고집하는 집요한 사나이라고. 이. 마음이 곧 이라고 하잖아. 마음이 곧 이라는 건 뭐야? 성즉리가 아니라 심즉리라는 뜻이야. 심즉리. 뭐? 양명아. 성즉리는 뭐야? 성리야. 심즉리는 뭐? 양명. 암과 행동의 일치, 지행합일이잖아. 양명학이잖아. 틀렸지? 이와 사단 칠전 논쟁을 버려 조선 성리학 수준을 이와 버린 게 아니고 기대승, 고봉 기대승.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며 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치? 이게 뭐야? 줄이론 아냐? 정답 3번이에요. 리 중심이잖아. 4번부터 해서 왕수인의 사변론을 비판하고 양묘학을 이단으로 비판했다. 왕수인은 사변론을 쓴 적이 없어요. 전습록을 썼어요. 그래서 뭐 한다? 전습록은 똥이다. 뭐? 점습록 변이라 그랬잖아. 비판한 거고. 헷갈리면 안 돼. 사변록은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이건 누가 쓴 거야? 박세당. 이게 이황. 전습록은 누가 쓴 거야? 왕수인. 왕수인이 호가 왕양명이잖아. 양명 왕수인이잖아.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거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림만 봐도 그죠? 눈에 익은 문제인데. 뭐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을까? 네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네 마음속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나는 분명히 문제를 적중을 해. 근데 넌 틀려. 그럼 얼마나 비극이냐? 선생은 문제를 찍어서 적중을 시켰어. 예상 문제로 맞췄어. 근데 현장에서 배운 학생은 그 문제를 틀려.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거잖아. 언니 풀어봐서 생각나죠, 그죠? 있어요, 그죠? 예, 있다니까. 이제 쟤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13번. 이거 봐봐. 내가 또 풀어야 된다니까. 조선기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총을 발구함으로써 서울은 이를 이용해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맞죠? 고종에 의해 노비 세습제도가 혁파된 후, 자, 몇 년 써야 돼?
노비 세습제도 혁파 몇 년?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외워야 돼. 1886년 노비 세습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분제도 완전 사라지는 건 언제? 1894년 가보기요. 1차 가보기요. 군국기무처. 하나 더 1801년 순조 때 뭐 한다? 공노비가 혁파됐다라는 것까지 이 정도 순서는 꼭 알아야 되죠. 기업과 니은은 맞아요. 디귿 봅시다. 조선 후기 양반들은 촌락 단위보다는 군현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이거 기억나죠? 자, 팔도라는 큰 단위가 있고 그 아래 뭐 했다 그랬어요? 부, 목, 군, 현이 있다 그랬잖아. 요 사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향이라고 했고 이 향 단위의 자치력을 향약이라고 했고 향 단위의 학교를 뭐야? 향교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밑에 뭐 했다고요? 면, 리, 통 있다 그랬잖아. 요 단위를 뭐라 그랬어요? 동 또는 뭐야? 촌. 같은 말이야. 그래서 촌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동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시대는 향약을 운영하다가 양반 사육들이 힘이 강할 때는 향단위 운영할 수가 있잖아. 근데 후기가 되면 어때요? 양반들이 힘이 어때요? 약해지니까 향단위에서 뭐로 바뀐다? 향약에서 뭐야? 동약. 동약이라도 만들어서 자기 양반이 살고 있는 동네만이라도 자기들의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9년 단위보다는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다. 틀렸다. 그래 맞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 양천제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신해 정부는 반상제를 법제적 신분제로 규정했다. 뭔 개소리야. 양천제는 언제까지 법제적 신분제야? 갑오개혁 때까지 법제적 신분제는 양천제고 반상제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뜻이야.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 14번. 가에 들어갈 사서 경연에 나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와 서거정이 힌트죠. 신이 바위로 문신두어 사람과 더불어 연주식역을 주회하니 청컨대 겸하여 뭐를 편찬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사람 비록 유사라고 하도 유학자 선비라고 이커도 본국의 사적 얘는 아득히 알지 못하니 이를 편찬 완성하면 하는 하니 와이 그렇게 하라 했다. 서거정이 역사책 만들었다는 얘기야 뭐 동국통감이지 뭐야. 그러면 훈구와 살림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할 편찬 맞지? 왜? 성종 때니까. 정몽주와 이색 등 온건파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진 건 이건 살림이 완전히 권력을 잡아야지. 성종 때는 생각해봐. 아직도 누가 더 힘이 세? 훈구가 더 세지. 말이 안 되지. 이건 살림이 권력을 잡아야 돼. 살림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 몇 세기 넘어가야 돼? 16세기 넘어가야 돼. 박상의 동국사략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16세기 초 박상의 동국사략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체 맞지? 최초의 관찬 통사로 단군을 민족 시조로 파악했다. 맞다니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강목치로 쓴 건 뭐야? 동사 강목이지. 그지? 정답은 2번. 15번. 총무 10년대.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총독의 자문기관 중촌관저 공포했다. 1910년. 맞아. 계몽돌 황성시문 폐관 1910년. 다 폐관하죠. 농공운행을 조선 식산은행 1918년. 맞아요. 그런데 일본인 업자의 특혜를 연초전매령은 1921년이거든요.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와서 내가 여러 번 지금 자꾸 재활용하고 있어요. 연초전매령은 1921년입니다. 정답은 기니 D 3번. 16번 갑니다. 지난번에는 평안도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함경도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참 꼼꼼하기도 무려먹는다 그죠? 예, 자 봅시다. 고구려 태종왕의 대외 팽창정책. 태종왕이 못 먹어서 옥저까지 먹었지. 함경도 해안이 옥저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 주요활동지역. 야 16번. 기억나?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다 그랬어? 서북지역이야. 평안도, 황해도. 9월산대는 말 그대로 황해도 9월산이야. 황해도 9월산이 누가 활동하던 곳이야? 임꺽정이야. 그 다음에 천마산대와 보합대는 뭐라고요? 평안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과 관련된 거지. 어디가 아니라고? 함경도가 아니라고. 여진을 물리치고 설치된 육진. 육진 어딨어? 백두산 기준으로 왼쪽이 사군, 오른쪽이 뭐야? 육진 여기 들어가니까 맞지? 또 러시아가 산림체벌권. 자, 러시아 산림체벌 뭐야? 압록강과 뭐야? 두만강. 압두울이잖아. 그러니까 두만강 쪽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자, 외웁시다. 요 지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서북지역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관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둬야 돼. 여기 옛날에 어릴 때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여기 산맥이 하나 있는 거 알아? 낭림산맥이라고. 서쪽을 뭐야? 관서. 이쪽을 뭐야? 관북 그러잖아. 오, 주여. 자.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그래서 관서의 부로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라. 어디에 나와? 홍경래 경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관서 사람들을 반드시 뭐라고 한다? 평안도 놈 이렇게 부른다. 막 이러면서 이쪽을 분토, 똥밭이라고 여긴다. 사료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된다고. 여기를 뭐라고? 서북지역 또는 뭐라고요? 관서지역.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또는 뭐야? 관서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이렇게 부른다고. 외워야 돼. 제가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 이러니까 막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떡할 거야? 안 외우면 어떡할 거야? 외워야 돼. 답 없어. 안 외워도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나 본데, 자기는 선생이니까 안 외워도 되겠지. 지 머릿속에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 외워야 됩니다. 정답은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는 이해하면 풀겠지. 근데 학생은 아니라니까. 그 되게 무책임한 얘기야. 이해만 하면 된다고. 학생은 외워야 돼. 선생은 이해만 하면 돼. 학생은 외워야 돼. 왜 선생은 이해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선생은 책을 보고 수업하니까 이해만 하면 돼. 근데 학생은 문제를 풀 때 책을 보고 오픈북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은 외워야 되는 거야. 선생은 이해만 해도 돼. 왜? 시험 볼 게 아니니까. 학생은 외워야 된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시험장 가서 한번 생각해봐. 근데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게 무책임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이해를 왜 해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려고 이해하는 거야. 이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학위 할 게 아닌데, 우린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내는 게 목적인데, 그럼 연락 이해해서 뭐 할 건데. 이해하는 건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해를 해서 뭐 하자고. 외우자고. 그래서 외운 게 좀 더 오래 가고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이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17번. 가나 사건 사이의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 오는 것. 피고 최정식은 피고 이승만에게 너와 나는 만민공동의 활동을 인해 잡혀왔다.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라고 하며 탈옥하기를 권유하거나 위협하였다. 이들이 탈옥하다 이승만은 즉시 체포되고 최정식은 진남패에 체포됐다. 이승만을 징역 종신형에 처한다. 자, 여기서 힌트는 뭘까? 이승만이 감옥 가셨네? 뭐 이유라는 건 만민공동회에서. 자, 만민공동회 기억나요? 1898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서 정부 관리도 참여한 게 관민공동회지. 만민공동회는 1차가 1898년 3월 10일이고 종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갔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고요? 이들이 뭐 한다? 과격파들이 있었어. 이승만 같은 경우도 과격파인데 이들은 고종을 폐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어때요? 감옥에 간 거야, 지금. 누가? 이승만. 그래서 1904년까지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 5년 7개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민의위원회는 자유를 사랑하는 이찬만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각각에게 전합니다. 대한민국민회. 자, 대한민국민회 언제야? 1910년 대한민국민회. 1909년 국민회. 공립협회와 한인합성협회가 두 개 통합된 게 뭐야? 국민회.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통합한 게 대한민국민회.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가 중심이 된다 그러죠. 이승만이 이 조직을 장악하죠. 그러자 이제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 가서 흥사단 만드는 거고,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민을 누가 장악한 거야? 이승만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누구야 이제? 이승만이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뭐 한다? 위임 통치 총원이잖아 이게. 이게 1919년 2월 25일 날. 그러니까 가는 최소한 1898년 이후지. 감옥 갔잖아 지금. 나는 1919년이지. 그 사이야.
국민대표회는 1924년이니까 안 되지.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이니까 맞지. 가와 나 사이에 전개된 거. 신체호 조선혁명은 1923년이니까 안 되지. 러시아인 재정 고문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야? 가 이전이에요. 이미 이거는 뭐야? 만민공동회에서 한 거잖아. 근데 만민공동회 활동으로 잡혀왔대 저랬잖아 지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조금 어려운 거 맞아. 정답 4번으로 했지? 지금 봐봐. 요거는 러시아 재정고문에 대한 반대운동을 만민공동회에서 한 거라고. 근데 지금 뭐야? 만민공동회 활동으로 뭐야? 잡혀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는 만민공동회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왜 2번을 안 했어? 대한민국의 이번만 보고 아, 대한민국민회가 1910. 이게 내용이 뭐라고? 읽어봐, 뭐야, 이게. 이게 뭐라고?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이잖아. 왜 그건,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딱 본 거구나. 그럼 안 되지.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 경제 상황.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을 허용하여 탄력적 환율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하며 세수 확대를 통해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기업의 법인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확대, 부실 금융기관 폐쇄, 인수합병, 바젤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준. 이게 뭐겠어요? IMF 양해 각서. 이것도 꽤 중요한 사료입니다. 한검정이라든가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료야.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든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전부 다 어때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IMF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옛날에 경제신탁통치라고 불렀던 거야. 이 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1997년 11월 양해각서잖아.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돈을 다 갚아야지 간섭을 안 받을 거 아니야. 2001년 8월 달까지. 주로 이제 DJ 정부지. 실업자 급증한다. 너무 당연하죠. 기업이 도산하잖아. 실업자 급증하죠. 노사의 갈등 증폭 당연하죠. 아니 이거 사장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수십 년 동안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갑자기 또 강력한 구조조정,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 대량 해고, 실업사태 등이니까 노사 갈등 증폭하지. 이걸 막아보자라는 게 뭐야?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에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당연하죠. 아, 이때 타임머신 생기면 돈 좀 들고 이때 가서 뭐 하면 돼. 건물 싸게 나온 거 몇 개만 사나. 한 개만 사놔도 돼. 농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때 200억짜리 건물이 50억에 나와가지고 이거 산 사람 있어. 몇 년 전에서 바로 강남에 이제 국기원 건너편에 있거든? 국기원 알지? 왜? 태권도 그 200억. 어마어마하지.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과연 어리기만 했을까?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외국인 자본 투자가 급감하였다. 조심해야 돼. 자, 요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 뭔 소리냐면 IMF 직전에는 어떻게 한다? 외국인 자본이 어때요? 빠져나갔던 게 맞아요. 근데 IMF 요 시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어때요? 뚝 떨어졌지.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외국인이 어때요? 아주 싼 값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잖아.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많이 어때요? 지분을 흡수해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외국인들이 지분이 어때요? 상당히 많아진 게 IMF를 계기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메가스터디 이런 회사들도요. 외국인 지분이 한 절반은 돼요. 우리 장원급제는요. 순수 국내 토착 자본. 우리 박 대표님의 100% 지분. 뭐 개소리야. 외국인 자본 투자가 급감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틀렸어요. 외국인들이 헐값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사들였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가나 헌법에다가 오는 설명. 가.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국회의원 3분의 2에 당선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전제. 뭔 소리야? 잘 봐야 돼. 대통령을 국회 양원에서 합동회의에서 한대요. 근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는데 국무원은 대통령이 없고 봐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보통 장관이잖아. 그럼 뭐야? 행정권을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원인데 국무원은 뭐야? 총리가. 국무총리가 짱이라는 얘기지. 뭐야 이게? 이게 의원 내각제라는 거야. 달면 내각 책임제고. 이때 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뭐 한다?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한다. 하지만 실권자는 없는 거지. 실권은 없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3차 기원이잖아. 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대통령 임기 5년 주임할 수 없다. 5년 단임제. 어때요? 9차 기원. 그러면 가는 장면 내각 시기에 통과됐다. 설마 소위 기억을 또 정답을 한 건 아니겠지. 지난주 내내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건 장면 내각 시기 통과된 게 아니라 뭘 했어? 허정 과도 정부에서 통과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나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부여했다. 아니 지금 헌법인데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겠어요? 자 봐봐. 지금 상황 봐봐. 여러분이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해산시켜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봐봐. 지금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야. 왜? 아니 대통령은 촛불 이후 대통령이잖아. 근데 국회는 봐봐. 여전히 촛불 이전의 국회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어때?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잖아. 특히 빨간당. 빨간당이라고 그랬어. 뭐라 다른 특정 정당 이름 말하지 않았어.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진 건 언제였어? 유신. 가는 내각 책임제, 나는 대통령 중심제. 맞죠? 가와 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배경으로 마련되었다. 그렇지? 가는 4.19 혁명을 계기로, 나는 87년에 6월 항쟁을 계기로. 정답은 비국가리열 2번. 20번. 리추친 그는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세계의 제민족과 같은 궤적에서 이론론적, 변증법적, 역사발전법적에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강조했어요. 보편성을 강조했어. 보편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역사가 삼국이전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아 끝났네. 뭐야? 사회경제사학자. 뭐야? 유물론자. 누구야? 백남훈이네. 유물사관 입장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했다. 맞죠? 동양사회의 특질을 정체적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발전 단계에 봉건제 한 유형을 주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다? 중세 봉건제가 존재했다. 그래서 그걸 거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미 근대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일본의 무슨 성론을 부정하는 거야? 정체 성론을 부정하는 거지.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그래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했다. 이것도 외워야 돼. 기출문제 선지야. 해방 후 조선인민당은 이건 여운형이고 이 사람은 조선신민당이야. 백남훈은 조선신민당이 뭐 북조선신민당, 남조선신민당 이렇게 되는데 북조선신민당은 저쪽 예남파 계열이야. 김두봉계 그쪽이 북조선신민당이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북조선 공산당하고 합해서 이제 북조선 노동당, 그래서 노동당이 된 거지. 다시 조선인민당은 누구라고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여운형은 인민당이야.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리게 손지를 만들잖아.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몰라도 틀리게 만들어서 실제 문제는 정답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점수 자체는 떨어질 거라고. 괜찮다고. 실력이 느는 게 중요하지. 점수가 뭐 중요해. 팩 읽지 말고 좀 쉬었다가 다시 19회 계속 풀어보겠습니다.